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팟캐스트 도서관 북팟입니다. 진정 위대한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 19세기 철학자 니체의 말입니다. 꼭 유명한 사람의 말인 걸 떠나서 이 문장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단순한 동작인 걷기. 그렇죠. 우리는 늘 걷죠. 출퇴근길에도 걷고 또 혹은 시원한 맥주 한 캔 사기 위해서 집을 나서면서도 걷고요. 걷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걷기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랑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곤 하잖아요. 자, 오늘은 우리 마을 걷기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마을이라 뭔가 평범하다고요? 아닐걸요? 아파트촌을 나와서 오래된 동네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하나하나 더듬더듬 찾아가다 보면은 의외로 재미있는 일상을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로 만나는 도서관 북팟. 저는 북팟찌기 김영석입니다. 맑은 소리에 난 눈을 떴었지. 북북팟 새로운 소식에 마음 열었어. 도봉구립도서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사람 책 당신을 읽어주세요 코너입니다. 오늘은 마을길 곳곳을 누비면서 도봉마을과 사랑에 빠지신 마을 걷기 활동가 김대선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간단히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도봉구에 있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잠시 근무했었고요. 한 지난 10년 동안 쌍문동에서 떡집을 하면서 2011년 2월부터 도봉 마을 걷기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네. 마을 걷기 운동 경력에 또 떡집 경험까지 네. 굉장히 이제 독특한 경력을 갖고 계신 선생님을 모셨는데 네. 선생님 오늘 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제 마을 걷기에 대해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단어 뜻은 알겠는데 조금 더 마을 걷기 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아까 처음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이 걷는 건데요. 네. 이제 마을을 주로 걷는다고 해서 마을 걷기고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모여서 마을 이곳저곳을 걸으면서 걷기는 걷는데 모여서 걷지만 각자의 길을 걷는 모임이고요. 굉장히 독특한데요. 네, 그동안 시장 이어걷기나 도서관 이어걷기, 어린이 놀이터 이어걷기 이런 걷기들을 해왔어요. 보통은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면은 네. 딱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코스를 이렇게 정해진 코스를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정 장소에서 모였다 하더라도 각자의 길을 걷고 나서 그 길 걸은 내용을 또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특색 있다. 이런 아니요, 느낌. 각자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네네. 그 각자 다른 코스를 걷는 건 아니에요. 함께해서 네. 코스는 같이 걷지만 네네. 우리 인생이 제각각인 것처럼 그렇죠. 코스는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다들 각자의 것을 보고 각자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뜻에서 각자의 길을 걷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네. 예. 네. 맞아요. 그 길을 걸을 때도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 얼굴을 보는 경우가 있고,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가로수나 네. 가로등을 자주 보거든요. 땅만 보고 걷는 사람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걷는 거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각자의 특색이 드러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커뮤니티를 같이 걷는다는 거,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마을 걷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제가 떡집을 한 10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떡집을 하게 되면 오토바이를 타고 지역 구석구석을 배달하는 일이 거의 주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오토바이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다니면서 이제
마을의 구석구석을 다니기는 하지만 좀 겉을 흐른다는 식으로 그냥 슉슉 지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사실은 궁금함이 생기게 돼요. 방금 지나쳤는데 저게 뭐였지? 뭐 이런 사소한 궁금함 그런 게 이제 저희 떡집 같은 경우는 오후 4시쯤에 이제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을 닫고 다음날 준비를 빨리 해놓고 이제 낮에 보았던 궁금했던 곳을 이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이제 마을 걷기와 마을 여행의 이제 이게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우리도 자고 나면은 저기 없던 건물이 생겼네. 아니면 네. 이제 있던 가게가 문을 닫고 새 가게가 오픈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가 또 들어설지 궁금하기도 할 텐데. 네. 선생님 방금 떡집을 운영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떡이란 거는 축하, 네. 뭐 이런 것들 탄생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의 대소사를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 그럼요. 네. 그 동네 누구네 집 아이가 돌잔치를 하게 되면 네. 이 아이가 이제 돌이구나 언제 태어났구나 그러면 이제 그 나이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집에 이제 젓가락 수까지는 몰라도 요모조모 그 집의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또 뭐 우리 동네 이제 기관 단체 같은 것들 근데 가다 보면 이 단체가 뭐 이제 1주년이구나 2주년이구나 저 단체에 누가 승진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죠. 동네 소식을 소소하게 좀 알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보 사랑방 같은 그런 역할을 그렇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을 걷기 활동을 이제 하신 지 좀 됐는데 네. 선생님이 요런 활동을 하시면서 요런 거는 참 내 기억에 남아 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같은 코스를 걷지만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 각자의 것을 보고 각자의 것을 생각하거든요. 같이 길을 걷다가 가령 아파트 단지 사이를 걷다가 102동을 걷고 있을 때 제가 옆 화단에 백일홍이라는 나무를 보고 이건 백일홍이네 그러면 옆에 분은 백일홍은 안 보고 아파트를 보고 있다가 에이 그게 무슨 백일동이야 102동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걸었던 길이 있거든요. 뭐 우리 주변에 그 도봉산 자락기와 북한산 자락이 저희 주변에 있잖아요. 네. 그런 자락길들을 이제 걸었을 때 그게 우리가 그냥 걸었다고 걸었는데 조금 지나 보니까 그 걸었던 길이 이제 유명해지고 북한산 둘레길이 되거나 또 서울 둘레길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죠. 네. 이런 게 에피소드라면 뭐 소소한 에피소드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초창기에 그 걷던 그 코스하고 네. 또 나중에 이제 중반기, 후반기로 접어들 때 그 코스가 네. 다 달라졌을 것 같은데 네. 그때마다의 느낌도 굉장히 달랐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보통은 둘레길이라고 하면은 네. 뭐 제주도 둘레길을 생각하기도 네. 하고 또 요즘은 이제 그 한옥 마을계 네. 걷기 운동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도봉구나 이제 강북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저는 문해안인데 일부러 한번 마을 버스를 한번 타봤는데 네. 굉장히 요 동네에 재미있는 그 장소도 많고 재미있는 사이트도 많았거든요. 네네. 일단 저는 이제 제 나이가 여기서 나오는데 둘리를 보고 자랐거든요. 네. 둘리의 고향이 쌍문동인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왜냐면 둘리 작가가 쌍문동에서 그 작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김수정 네. 작가님이 네네, 맞아요. 야,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케이블에서 방송했던 그 도봉순이라는 그 드라마도 그렇고 네네. 생각보다 도봉구나 강북구 뭐 노원구 이런 쪽에 굉장히 모르고 있는데 개성이 있고 재미있는 장소가 많은 것 같다. 그런 예. 생각을 했습니다. 김수정 작가님 사시던 곳이 네. 지금도 저기 방학 1동쯤에 가면은 그대로 사시던 곳 아직도 있어요. 그 집은. 그리고 뭐 우이천에서 둘리가 또 빙하 타고 내려오다 그렇죠. 발견됐잖아요. 우리 또 쌍문동 옆이 바로 우이천 흐르고 있고요. 네. 그것도 그렇고 함석헌 기념관도 그렇고 또 김수영 생가도 그렇고 그렇죠. 함석헌 선생님도 예. 그 쌍문 이동인가요? 지금 네네. 사시던 곳이 기념관으로 돼 있죠.
네, 김수영 선생님 생가터도 저기 도봉 1동인가 있고요. 네.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이게 걷기인데 걷기는 계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여름만 되면은 그늘 찾아다니기 바쁘고 괜히 뭐 살 것도 없으면서 저는 이제 편의점에 쏙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 좀 쐬고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5월에 네. 참 좋잖아요. 네네. 5월에 특히 요런 데 가보면 정말 좋다. 추천해 줄 만한 코스나 그런 장소가 있다면요. 사실은 마을을 다니다 보면 소소하게 재미를 느낄 만한 곳이 많아요. 지금 예. 5월인데 4월만 되면 이제 저희가 도봉 문화정보도서관에서 창일동으로 쭉 내려가는 길에 수수꽃다리 꽃이 아주 예쁘게 피거든요. 수수꽃다리 뭐 라일락이라고도 하는데 향기가 참 좋잖아요. 그럴 때 참 그 길을 걸으면서 봄을 느껴본다거나 아니면 지금 도봉 문화정보도서관 또 나오는데 거기서 신창동으로 내려가는 길이 양옆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정말 멋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고 조금 여름이 되면서 잎이 되게 커지면서 그늘을 만들어줄 텐데 그런 모습들이 마을에서 소소한 재미를 주면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고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이런 곳들이죠. 네, 걸으면서 이걸 또 계절마다 사진을 찍어 놓으면은 추억의 또 사진첩 역할도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가을에 뭐 그 방학동 그 600년 수령 600년 정도 된 그 은행나무에 가서 은행잎을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네네. 책갈피에 꽂는 그런 재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색 바라는 거를 또 네. 바래지는 거를 또 기다리는 재미도 있고 요렇게 구석구석 걷다 보면은 방금 이제 어느 뭐 가로수길이라든지 600년이나 넘은 수령이 600년이 넘은 나무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자연스럽게 자연에도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도봉구에 와서 느낀 거는 그 우리가 막 예전만 해도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 낙후되었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잘 보존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네. 물론 강남은 또 강남대로의 특색이 있지만 여기 와서 제가 느낀 거는 보존이 잘 되었고 그런 만큼 도시의 느낌이 안정적이고 또 네. 푸근하다 이런 느낌 가졌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곳만큼은 잘 보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장소나 그런 거리가 있다면요. 우리가 마을 사람들이 걷다 보니 또 그곳에 애착을 가지고 살다 보니 가령 중랑천변에 동부 간선도로 뭐 지하 공사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자연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거나 이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는 뭐 꼬리 명주나비가 서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운동을 한다거나 이래서 마을을 좀 더 뭐 같이 살아가는 그런 자연을 지키려는 운동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초안산 같은 경우 그 지금은 공원이 돼서 아주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골프 연습장이 들어서려는 것을 주민들이 이 골프 연습장보다는 공원이 낫겠다 그런 운동을 벌여서 그렇게 공원으로 보존 유지할 수 있었던 곳도 있었고요. 방학천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걸으면서 운동할 수 있고 중랑천까지 쭉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운동과 생활 문화의 공간이거든요. 지금은 방학천 문화예술 거리로 거듭나고 있는데 이런 곳들은 아주 우리 주민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애착을 갖고 같이 우리 생각으로 변화시키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자기가 단순히 여기서 살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살면서 또 더불어 가꿔야 되는 곳이고 이웃과 함께 연대해서 좀 더 나은 커뮤니티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애정이 있을 때 방금과 같은 그런 어떤 기적 같은 것 그 골프 연습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것을 공원으로 바꾼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기본이 애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런 애정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 걷는 것에서부터 또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이 요런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면서 뭐 다 매번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때는 정말 내가 정말 보람을 느꼈다. 이때는 정말 걷기 운동 하기를 내가 시작하기를 잘했구나. 요렇게 느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보람은 정말 소소한 건데요. 조금씩 알아간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춘수 시인의 꽃의 그런 말 있잖아요. 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마을을 내가 소소하게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방학 전에서 구절초 뭐 이런 것들 사소한 뭐 풀인데 꽃인데 이런 것들을 보고 그 꽃을 알게 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뭐 꼬르명진나비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뭐 서로를 알게 되면서 그 의미를 찾고 혼자여서는 못하는 것들을 같이 하게 됨으로써 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게 마을을 걸으면서 서로를 알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이제 보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 네. 또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거창하게 뭐 커뮤니티를 위한다 이게 뭐 거창한 계획을 통해서 거창한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과 함께 할 것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첫걸음인 것 같은데 네. 나에게로 와서 내가 그걸 알아보고 이제 꽃이 된 것처럼 우리는 네네. 그 꽃을 알게 되고 또 마을에 또 씨도 뿌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조금 뜨끔하고 좀 이렇게 나도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런 반성을 좀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전형적으로 1인 가구여가지고 네. 뭐 대중교통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 근데 한 달에 한 번 머리는 깎아야 되니까 미용실은 어디 있는지 요 정도만 이제 알고 살았는데 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여기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의 일원이고 나도 여기 함께 책임을 느끼고 또 함께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그 노력을 갖고 노력을 하고 또 참여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까 마을버스 탔다고 하셨는데 예. 제가 알고 있기로 도봉구에 마을버스가 01번부터 아마 09번까지 있을 텐데 예. 아까 타신 거 말고 또 다른 번호를 또 타시면 예. 마을의 소소한 재미가 더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올 때 네. 일부러 7번 버스를 그래요? 타봤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둘리박물관도 알게 된 거예요. 네. 여기에 둘리박물관이 있어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둘리 고향이 쌍문동인 거고 이제 돌아갈 때는 다른 버스를 한번 타보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미가 걷기 운동 또 버스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다르고 네. 걸을 때 또 보면서 보이는 풍경이 다를 텐데 네. 이런 소소한 것을 알아가는 게 또 걷기의 재미가 아닌가. 맞아요. 그렇게 너무 재밌어요. 예. 네. 선생님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마을 해설사로도 활동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네. 이 마을 해설사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거든요. 네네. 듣는 분들에게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마을 해설사는 맞아요. 광범위한 게 맞는 게 왜냐면 그 마을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마을 해설사는 그 마을의 이야기들을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많은 마을에 이제 자잘하고 아니면 넓은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뭐 자격은 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을을 구석구석 다닌 그런 경력으로 하게 됐고 이 마을 해설은 다양한 마을의 이야기들을 뭐 쫙 펼쳐서 풀어보거나 아니면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 이야기와 저 이야기를 엮어서 말하거나 아니면 좀 압축해서 함축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매력적인 그 직업 일이랄까 뭐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네. 요즘 자기 고향에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기가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뿌리 내리고 네. 거기에 애정을 갖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면 누구나 또 마을 해설사가 될 자격이 있고 네. 또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라는 거는 사실 가장 최소한의 공동체 단위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 자치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함께하는 연대가 이루어지는 단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을 해설사에게 그 설명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요것만은 꼭 알려주고 싶다. 어떤 요런 정보가 있으신다면요. 마을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네. 어떤 외부인이 한 도시에 대해서 애착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이 그 도시의 도로망을 완전히 이해하는 순간부터 갖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도로망을 잘 알게 되면 거기 어디 있든지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저게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도로망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이 다니다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다 보면 길도 잘 알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고 뭔가 자신감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을에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을 많이 다니셔라. 많이 다니시고 많은 사람을 만나셔라. 그러면 마을을 좀 더 사랑하게 되고 자기의 이야기가 마을 안에서 더 의미 있어진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 안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다. 네네. 우리가 이제 흔히 지하철역에서 스치는 사람이나 광화문이나 뭐 강남 이런 데서 스치는 사람들은 내일 또 보게 될지 언제 보게 될지 모르지만 네. 내가 터전을 내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 이웃이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알려고 하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네. 이해가 됐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도 또 마을을 위해서 활동을 하실 텐데요. 네.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의 그 작은 계획은 네. 마을 해설사로 제가 다음 주부터 활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마을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이렇게 마을을 볼 수도 있구나.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시각에서 마을을 볼 수 있다는 걸 설명드려서 그러면 마을 이야기가 아주 풍부해지고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그 풍부한 이야기 속에는 자신의 이야기도 녹아들 수 있고 또 펼쳐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을 해설사로서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마을을 보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좀 풀어내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좋고 또 멋진 계획 같은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에 따라 또 성별에 따라 네. 또 각자 바라보는 기준과 관점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또 묶어주는 네. 그런 역할을 마을 해설사가 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네. 글로 낼 수도 있고 네. 또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공유할 수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마을 해설사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주제 넘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마을에서 같이 써드리고 싶어요. 예. 일종의 마을 일기 같은 거네요. 네네. 예. 선생님 마지막으로 최근 재미있게 읽은 책이나 혹은 내 인생에 있어서 인생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브라질의 교육운동가 파울로 프레이리와 미국의 교육운동가 마일스 호튼이라는 분이 그 대담 형식으로 엮어낸 책이 있거든요. 이 책 제목이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We make the road by walking. 이런 책인데 물론 우리 걷기와 내용은 달라요. 교육에 대한 다양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책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 다양한 관점, 풍부한, 이야기를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교육이 가졌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까 저희 걷기에 대해서, 제가 다양한
관점에서 마을의 풍요로운 얘기들, 풍부한 얘기들을 마을 분들과 같이 풀어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 책이 의미가 아주 많이 통한다고 볼 수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교육이라는 거는 사실 주민자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네네.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지역 공부방 같은 것도 네. 사실 지역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걷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런 활동도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예, 이 책을 읽으면은 그 좀 더 공동체에 있어서 교육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네. 큰 도움을 얻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볼 때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육에 관한 문제지만 네. 이 책을 읽음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실천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점에서 우리가 마을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어요. 네. 네.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선생님, 오늘 이제 순서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람 책 당신을 읽어주세요 코너에 오늘 네. 함께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소감 어떠신가요? 마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 사람들의 수많은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마을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우리 도봉마을에서 재미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펼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마을 걷기 활동가 김대선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람책 코너에서는 김대선 선생님을 모시고 걷기, 그 중에서도 마을 걷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왔던 내용처럼 무심히 지나쳤던 길들에 대해 애정을 들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더불어 추억이 쌓여있는 마을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일이겠죠.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먼저 가라. 그러나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 정말 멋진 말이죠. 혼자서 호젓하게 길을 걷는 것도 좋지만 이웃과 함께 걷는 것,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생각하며 걷는 일은 더 행복한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당장 오늘 저녁부터 길을 나서볼까요? 김대선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는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도봉아이나라 도서관, 항마을 도서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를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서포터즈 학생들이 준비한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이 방송은 도봉문화재단,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운영하고 은행나루마을 방송국이 함께합니다.